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열을 정비하고 대결집을 이제 이루려 하는 것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짧게 한 번씩 그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원 코멘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발벗고 나섰다.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지금? 지금 뭐 안철수의 재평가, 재발견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대장선 김문수인데 대장선을 다 따라가야지 모든 데가 하면서 진짜 저는 좀 그 진심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다음을 노리고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스탠스를 이렇게 잡자라는 것보다도 저는 그분 눈빛과 제가 이제 그 경선 토론회 때도 보고 전당대회 때도 가까이서 보고 했는데 그분의 그 마음을 잘 못 숨기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성정이. 네.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표정이 드러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이 중요한 대의를 위해서 그렇지 지금 어쨌건 여기에 다 힘을 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보시기에도 안철수 의원은 진정인 것 같습니까? 뭐 거짓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플러스 진정성 있는 행동이지만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일 겁니다. 왜냐하면 있을 것이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당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당권의 측면에서 당원들의 당심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사실 뭐 이준석 의원의 학식 행사까지 쫓아오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오늘 훈훈한 그림이 연출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도 대학교 교수님이셨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훌륭한 다음 당권 그리고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본인 홍보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조금 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 재평가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선회를 하신 게 아닌가. 예전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하시다가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분씩 좀 점검을 좀 그래서 해보려고 더 안 합니다. 나갔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비슷하십니까? 전 뭐 재평가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딱 등장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등장을 한 이후로 쭉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국민의힘 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있기 전까지 사실 쭉 인기는 쭉 떨어지셨거든요. 그때가 절정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별이 순간이었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저는 사실 정치는 전문직이고 정치를 경험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정말 다시 국민들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또 반대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뭔가 잘 빛나지 못하고 뭔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 이번 국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10년의 담금질이 이제 좀 성과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주의자로서 뭔가 그 경선 뛴 사람으로서 선대직 맡고 뭔가 열심히 뛰고 뭔가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전 상대당이지만 정당에 몸담고 정당 정치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과거에 비하면 명확해졌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10년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는 10년 정도 해야 좀 해볼만 하는 거 아닌가. 다른 분들도 좀 너무 그냥 정치판에 그냥 여기 흙탕물이니까 몸에 흙탕물 묻히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갖고 선거하려고 하지 말고 안철수 의원처럼 저는 굴르면서 경력을 하면 언젠가 이렇게 빛을 발하기도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로 시사평론 10년 차입니다. 진행만 하고. 어쩐지 올해 빛을 발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선거 캠프에서 하는 일은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으시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저희는 구로갑 내일 모레 집중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이 와서 거기서 이제 유세 지원 유세 다. 두 분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따로 저희가 단회를 좀 있어서 말씀을 좀 길게 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동행이란 노래도 있습니다만 동행 유세가 아니라 독고다이 유세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런 겁니까? 뭐 누가부터 말씀하실래요? 한동훈의 독고다이 유세. 유튜브는 독고다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 아까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안철수 의원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처음에 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처음에 정권을 걸었으니까 그게 저는 뭐 개인적 그거라기보다는 전 그게 맞는 방향으로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그리고 극우 정당과의 뭐 절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 저는 뭐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혀 이행이 안 됐으니까 들어갈 명분이 좀 애매하죠. 뭐 전혀 안 된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좀 되기는 했죠. 저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반쪽짜리 지원을 하는 느낌이 아닌가. 뭔가 같이 안 가려고 하고 이번에 어제 유세 시작했죠. 어제 유세 제가 본 영상에서는 단 한 번도 김문수라는 세 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계속 이재명 뭐 국민의힘 이런 단어만 나오고 김문수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절대 안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선거 운동복도 안 입었더라고요. 운동복은 입긴 입었더라고요. 야구복. 입었으면 야구복을 결국 입긴 입었어. 국민의힘 2번 자 써 있는 네, 2번 써 있는데 김문수가 안 박혀 있어요. 김문수 이름이 없었다. 네, 김문수가 안 박혀 있어서 그것도 김문수가 안 박혀 있는 게 그게 발주가 뭐 늦어서 발주가 왜 늦었겠습니까? 왜 갑자기 갑자기 지금 잘못은 양건이 했는데 왜 후보 교체 시도 때문에 결국 발주 늦어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라는 밖에 있는 게 지역에 있는 어제 부산이었나요? 지역에까지는 아직 그 선거 유세복이 도착 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한동훈 그러니까 오히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거 그냥 이름 마킹 야구장 가면 바로바로 해주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했으면 할 텐데 사람들이 분명 옷에도 김문수가 없네. 발언에도 김문수가 없네. 역시 진정성 있는 지지를 못 해주게 만들고 있네. 라는 비판을 받을 걸 알았으면 지도부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름 박아가지고 마련해 줬어야 돼. 그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좀 했으면 나가서 유세하고 옷도 입고 했으면 그걸 일단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왜 누구 뭘 안 했냐 왜 무슨 일했냐 이 얘기만 하는 거는 반성 좀 하세요. 언론에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언론 친화적인. 이게 왜 그 방송국에도요 방송 앵커들 중에도요 그 코앵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는 게 더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 할 때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는 혼자서 지원 유세하는 게 더 맞을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시점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은 뭐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시점에 일단 등판을 했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랑 같이 손잡는 투샷은 왜 없냐? 저는 그것도 어느 드라마틱한 시점에서는 본인이 저는 그거 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간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죠. SNS 공간을 봐도 한동훈 했던 분들이 그동안은 소극적이었어요. 대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거죠.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 보시기에도 한동훈 전 대표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전략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같이 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요,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팬클럽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따라오실 건데 언론 카메라들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에 집중적으로 비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따로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후보가 그런 걸 고려해서 자신의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런 행보를 선택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다음 어떤 당권에 대한 생각에서 홍보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안철수 대표가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조언을 받고 아마 저런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말로 김문수 후보를 돕고자 했다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야 되고 주변에서 보니까 뭐 빨간 풍선 같은 거 들고 한동훈 이름 외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사실 자제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저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돋보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그림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 그림만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경선 때 선거운동 했던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메시지 측면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조금 스탠스를 바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그 유세차를 안 타고 계속 도보로 이동을 한 걸 놓고 인도의 간디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인도의 간디에게 조금 신뢰. 물론 한동훈 대표를 제가 저는 고평가하고 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디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도보로 이렇게 네. 같이 다니면서 네. 이렇게 그 군중들하고 실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하나요? 부딪히게 되면은 네. 더 밀착감 또는 호응도는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유세차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근데 뭐 이준석 후보도 따릉이 타고 지금 뭐 도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뭐 간디 이런 표현은 사실 쓰지 않고 한동훈 대표 뭐 맨발로 했나요? 저 간디라고 하얀 옷 입고 맨발로 하신 했으면 건 아니죠. 간디라는 얘기가 네. 비교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도 아마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우르르 다니는 것 때문에 간디 예.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하와이에 계신 분이고 주말 이전에 뭐 이제 특사단하고 손잡고 같이 귀국할 수 있느니 없느니 했는데 지금까지의 뉴스는 아무튼 특사단이 빈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혼석 대변인님? 두 분은 먼저 들어오시고 두 분은 또 남아 있고 총 4분이 가셨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무슨 프리에즈 윈드 뭐 그런 그 노래 빠삐용 빠삐용 노래하고 악마의 섬을 탈출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예. 이제 자유롭다 이제 그거지 않나요? 네. 근데 그 악마의 섬이 어디를 뭐를 지칭하는 걸까? 홍준표 그 전 시장의 마음속에 악마의 섬이 네.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인가? 뭐 정치 이라고 읽힐 수밖에 정치파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하와이가 악마의 섬일 수도 있겠다 이분의 마음속에 예. 거의 가 계시지만 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하와이안 셔츠 입고서 출국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진짜 휴양지처럼 마음 편하게 즐긴 게 아니지 않나요? 네. 계속 이제 막 쓰셨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그 분노를 또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섬이 여전히 본인에게는 그 악마의 섬인데 저는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네. 이분들 만나서 또 한 번 만나서 4시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만나서 또 한 번 보자 하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덜렁 뭐 같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걱정했었던 무슨 뭐 어디에 총리로 가느니 아니면 누구 어느 표 손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그 성과다 그렇게 봅니다. 임 대변님, 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하고는 통화 안 하지만 이준석 후보하고는 매일 통화한다면서요? 매일은 모르겠고 뭐 매일. 매일이라고 하면은 저도 매일 통화하는 사이는 거의 매일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사흘에 2번? 뭐 제가 사실 이준석 후보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검사하지 네네. 않기 때문에 네네. 네, 정확한 이게 주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주 소통했던 건 맞죠. 아, 근데 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홍준표 시장과의 뭐 정치적 접촉을 계속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홍준표 시장을 어떻게 끌어와 가지고 뭐 저희의 지지세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다른 전략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소통은 자주 하시겠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이영돈 PD가 만든 영화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하고 같이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뉴스가 막 나오고 있고 원래는 무대에 올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관객들에게 어떤 무대 인사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영화만 보고 자택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 의장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것을 관람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행보가 저희에겐 뭐 참 국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선거에 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대선은 전국 선거고 중도 확장 싸움, 중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양쪽 다 모두 세 쪽 아니고 다 모든 정당이 각자 갖고 있는 지지층 말고 네. 지지층당이 없는 왜 김윤석 대변인 나오니까 갑자기 그 중도층을 얼마만큼 확보하냐의 싸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시국에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로 본인의 행보를 한다? 저는 저희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와 이분은 선거를 진짜 도울 생각이 있는 건가? 가만히 계시고 자중한. 그래서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당을 나가신 분이라 우리랑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이라고 하면서 자중하는 게 맞다, 반성하는 게 맞다라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냥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전히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잘못 없다. 정말 부정선거 이거 봐라. 다큐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다큐 영화 나오지 않았느냐. 나는 그거 확인하러 비상계엄 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답답할 것 같다. 김문수 후보도 정말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준숙 대변인께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전한길 강사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초청을 했고 이영돈 PD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예전부터 아는 사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총선 치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렇게 대통령께서 선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실까 모든 일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 당 당원이 아니시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4글자로 그냥 뭐라고요? 노 코멘트.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네, 코멘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는 것처럼 참 국민의힘에 있어서 계속해서 폭탄을 던지고 계신 거죠. 이재명 후보의 거의 뭐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무방할 정도의 행보를 보이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것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질문을 받으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실 윤석 후보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강 중에 하나인데 또다시 후보가 그 강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나 행보 같은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공개적으로 이제 좀 단호한 메시지를 더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과정에서 있어서 전체적인 외부적인 모양새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손하게 예우를 하면서 내보내 드리는 것처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행보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거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의 입으로 직접 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이런 어떤 뭐 또 김계리 변호사 입당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에게 위기일 겁니다. 이런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기도. 근데 이 위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호하게 끊어내시면서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오늘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대문 메가박스에 이제 입장을 하는 장면까지 영상이 지금 다 나와 있어 봤더니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상당한 숫자의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윤석열 연호도 하고 또 뭐 윤 어게인 뭐 부정선거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탄핵 심판 국면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칭의했던 게 그 젊은이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정신의 문제라고 제가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가지는 건 자유로운 거겠죠. 그분들의 뭐 표현이나 생각 자체를 제가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됐으면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지지에 대해서 자신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지지세, 본인들의 해석에 따른 지지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했던 게 봐라 청년들도 헌법재판소 잘못됐다고 한다. 탄핵 기각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그 세계관에 빠져 계신 분들이 바로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요.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
지금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전투표 같은 그런 제도적인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네. 김문수 후보가 직접 개표 있잖아요. 개표 다시 네.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이제 그거를 다 보면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말씀도 직접 한 적이 있고 그 부정선거론에는 일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